유망주 시절부터 엄청난 드리블과 공격력으로 역대 브라질 출신 유망주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의 찬사를 받으며 역대 최강의 공격 트리오 MSN을 이루었던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3년 5월 26일)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행이 확정되었고 이적료는 5,700만 유로였는데 이는 브라질에서 유럽 리그로 넘어갈 때 역대 최고 이적료였는데요. 그렇게 역대 최고 이적료로 합류한 네이마르는 합류부터 말이 많았고 엄청난 이적료였기에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유럽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운으로 브라질 국가대표 10번 등번호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바르셀로나에 새롭게 합류하자마자 빠르게 산체스와 페드로를 밀어내고 주전 왼쪽 윙어 자리를 꿰찬 네이마르는 화려한 스킬과 출중한 기본기를 보여주었고 빠른 스피드와 준수한 득점력을 통해 빠르게 바르셀로나 팬들을 매료시켰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바르셀로나의 템포 축구와는 동떨어져 개인적인 플레이와 브라질 특유의 축구가 나타나면서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적하자마자 첫 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끔 만든 시즌이었습니다. 14-15 시즌은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의 템포에 적응하면서 완전히 기량을 만개시키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시즌이었는데요. 리그 3라운드부터 멀티골을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골과 어시스트를 몰아치며 총 51경기에 나와 39골 7도움을 기록하였고 메시 및 호날두와 함께 챔스 공동 득점왕에도 등극하였죠. 특히 리그 18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차례나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전반 12분 네이마르의 득점을 시작으로 수아레스와 메시의 연이은 득점이 터지면서 네이마르는 일명 MSN9의 한 명으로 메시 수아레스와 함께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했으며 유럽 축구의 템포에 적응하여 라리가를 완전히 본인의 무대로 만들어 나갔고 리그에서나 챔스에서나 고루 활약을 펼치며 유럽 클럽 축구 역사상 최초로 2번의 트래블을 한 팀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핵심으로 거듭난 시즌이었습니다. 9월에 열린 리그 3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이 시작되고 선제골을 먹히고 말았으나 네이마르가 곧바로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교체로 들어온 메시의 득점으로 바르셀로나는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처럼 시즌 초반부터 네이마르는 막강한 공격력을 뽐내면서 시즌 초반 네이마르는 리그 평점 1위와 득점 1위 그리고 드리블과 키패스 모두 1위라는 엄청난 스탯을 자랑하며 다른 팀원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도 홀로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리그 8라운드 라요와의 홈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여 PK 2번을 포함하여 무려 4골이나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리그 11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는 마치 펠레와 호나우지뉴를 연상케 하는 골을 꽂아 넣으며 메시가 당시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메시가 복귀한 후에도 네이마르는 꾸준히 에이스의 면모를 보이다가 연말에 발롱도르 최종 3인에도 선정되며 네이마르는 정말로 세계 최고를 노리는 선수가 되었고 물론 1위는 메시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네이마르의 발전 속도와 당시 경기력을 보았을 때 발롱도르의 경쟁 구도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그해 발롱도르는 메시가 1위 호날두가 2위를 차지했고 메시와 호날두에 이어 3위를 네이마르가 차지하였죠. 그렇게 발롱도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네이마르는 1월에 열린 코파델레이 16강 2차전 에스파뇰전 이후로 서서히 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짧게 이어진 부상의 여파도 있었고 살인적인 일정을 겪어오면서 지속적인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되었다 보니 점차 네이마르의 폼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한 리그 33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패배한 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물병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네이마르 멘탈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게다가 조르디 알바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도 잡히면서 점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화려했던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에는 실망스러운 폼을 보여준 네이마르는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난조와 상대 수비수들이 대인 방어에서의 다소 거친 견제 등으로 인해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폼 하락 문제는 바르셀로나 데뷔 시즌부터 나타난 것이었고 그래도 피니셔로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비판을 다소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번에도 후반기에 폼이 떨어진 시즌이었습니다. 16-17 시즌은 시즌 개막 전부터 코파 아메리카와 2016 올림픽으로 바쁜 기간이었고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에게 둘 중 하나만 참가를 허가하면서 네이마르는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 카드로 발탁되어 결과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성공적으로 올림픽 일정을 마쳤는데요.
그렇게 올림픽이 끝나고 바르셀로나에 빠르게 복귀하나 싶었지만 엘리케 감독의 특별 허가로 9월에 복귀하였으며 클럽을 떠나 소화한 일정은 올림픽과 휴가를 포함해 약 107일 정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귀하더라도 타 선수들과의 훈련으로 시간을 소요하면서 네이마르의 복귀전은 점점 늦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리그 3라운드 알라베스전에 복귀한 네이마르는 복귀전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후 챔스 셀틱전에서는 1골 4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리그 레가네스전에서도 한 골을 추가하며 다시금 매업내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메시의 부상 이후 메시의 역할을 채워주기 위해 본 포지션인 윙보단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했으며 정말 경기가 잘 풀리는 날은 메시 부럽지 않은 활약을 펼쳤죠. 그렇게 부상 이후 돌아온 메시와 새롭게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하피냐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남미 커넥션의 완성체를 구성하면서 한때 MSL 라인의 막강한 공격력이 살아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결과 홈에서 열린 챔스 16강 2차전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마르는 2골 1도움 1PK 유도라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보이며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의 주역이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즌 성과를 판가름하는 4월 들어 네이마르의 폼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리그 말라가 원정에서는 퇴장을 당하기도 했고 챔스 8강 1차전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는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네이마르는 혹사로 인해 또다시 체력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팬들이 시즌 중에도 지속적으로 걱정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더더욱 크게 다가왔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챔스 8강에서 유벤투스에게 막혀 16강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코파델레이를 우승하면서 무관은 면하게 되었지만 다소 아쉬운 팀 운영을 보여주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가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네이마르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모두가 당연히 언론에서 지어낸 소설이라고 생각했으나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으며 2017년 8월 공식적으로 PSG는 이적 요청을 하면서 이적료 2억 2천만 유로 약 3,100억 원으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합니다. 이렇게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시절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 한때 MSN 라인의 한 명으로 2010년대 브라질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인 네이마르는 메시와 호날두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 그가 발롱도르를 최소 한 번은 수상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였지만 파리로 이적한 이후 커리어가 내리막을 타게 되었고 잦은 부상을 당하며 내구성이 하락해 유리몸이 되면서 결국 크레그로서의 모습도 점차 옅어져 갔죠. 세계 최고 레벨로 거론되던 선수치고는 너무나도 아쉬운 커리어를 쌓으며 언젠간 브라질과 유럽 축구의 왕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네이마르. 여러분들은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